당신은 지금 무엇 때문에 잠을 설칩니까? 후회입니까? 분노입니까? 아니면 말 못할 미련 때문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한테 상처받고 실망하는 걸까요? 가슴에 켜켜이 쌓인 감정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말 못할 생각들, 그런 것들이 당신의 노년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마음만 비우면 된다고. 하지만 비우고 싶어도 도저히 안 되는 게 바로 사람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단 한 가지라도 버리고 내려놓는 순간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노년이 행복해지려면 첫 번째, 미련을 버리면 오늘이 보입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 사는 71세 김정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땅만 샀더라면. 이 말을 벌써 몇 년째 가슴속에서만 되뇌고 있습니다. 1986년이었습니다. 친구가 시흥에 작은 땅 하나를 같이 사자고 했습니다. 평당 12만 원. 당시엔 돈이 없다는 핑계로 거절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친구가 평소 허풍이 심해서 믿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땅이 몇 년 후에 시에서 개발지구로 지정됐고 평당 몇백만 원이 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로 제 인생은 그날로 멈춰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제 머릿속은 늘 그 시점에 멈춰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면 부동산 기사부터 찾습니다. 시흥 개발 뉴스, 땅값 상승 얘기. 그때 내가 샀으면 지금쯤 내 자식들 결혼자금, 손주 등록금까지 문제 없었을 텐데. 그 미련이 너무 깊어서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할 날이 태반입니다. 어느 날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화가 났지만 밤에 혼자 누워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나만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 피곤하게 하고 있었구나.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건 과거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원망이라는 것을. 그러다 우연히 동네 작은 북카페에서 열린 노년 글쓰기 모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말벗이나 사귈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가장 후회하는 선택이란 주제로 짧은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그 시흥 땅 이야기를 종이에 적었습니다. 1986년 나는 작은 땅 하나를 사지 않았다. 대신 지금까지 그 땅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다. 글을 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한 줄 한 줄 써내려가며 알게 됐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과거를 끌어안고 멈춰 있었구나 하는 걸. 그 글을 사람들 앞에서 읽었습니다.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그 계약서 복사본을 찢어버렸습니다. 지금 제 방 책상에는 시계 하나와 글쓰기 노트 하나만 있습니다. 미련은 과거를 반복시키는 고장난 레코드와 같습니다. 계속 재생되지만 새로운 음악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아무리 맑아도 어제의 미련을 지우지 못하면 내 삶은 흐려집니다. 지금 당신 마음속에도 누군가를 향한 혹은 자신에게 향한 지독한 미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련은 당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독입니다. 당신이 과거를 놓는 순간 오늘이 선명해집니다. 인생은 어제를 위한 보상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이제 그 오래된 후회와 미련을 꺼내 놓으십시오. 손으로 찢든 글로 써내든 그것을 끊어내는 순간 당신은 오늘을 처음으로 진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자존심을 버리면 관계가 살아납니다. 저는 충남 천안에 사는 76세 최병길입니다. 젊은 시절엔 누구한테도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반장으로 일하며 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동네에서도 최 반장이라고 불릴 만큼 자존심 세고 체면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은퇴 후 가장 힘들었던 건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현실이었습니다. 특히 아들과의 관계가 가장 마음에 걸렸습니다.
서른이 넘도록 취업도 못하고 뭘 하든 흐리멍덩한 모습을 보면 속이 뒤집혔습니다. 남자면 책임감이 있어야지. 나 때는 말이야. 매번 이렇게 말하고는 아들은 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몇 개월씩 말도 안 하고 지냈습니다. 나는 속이 끓고 아들은 멀어지고 가족은 점점 냉랭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술을 마시며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었는데 왜 내 말이 저렇게 아픈 칼처럼 박혔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내 말은 맞았을지 몰라도 그 말이 상대방을 꺾기 위한 자존심 위에 올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후 큰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강하게 얘기했나 보다. 괜찮으면 밥 한 끼 하자. 기적처럼 아들은 그래요라고 답을 했고 오랜만에 마주 앉아 삼겹살을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자꾸 나를 아래로 내려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자존심이 사실은 가족을 찌르는 칼이었고 내가 보호받고 싶었던 체면이 사실은 벽이 되어 사람을 밀어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바뀌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한 박자 쉬기. 내 의견이 아니라 상대 마음을 먼저 듣기. 이 작은 변화들이 우리 가족을 조금씩 다시 붙잡아 줬습니다. 손주와도 편하게 놀 수 있게 되었고 아내와도 잔잔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존심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람 위에 서기 위한 무기가 되는 순간 관계는 죽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대부분 자존심 때문에 끊긴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사과하면 지는 것 같아서. 이 나이에 내가 왜 먼저 연락을 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다면 그건 고독의 씨앗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이기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입니다. 한번 내려놓아 보십시오. 고개를 숙인다고 해서 당신의 품격이 꺾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이 다시 당신을 따뜻하게 바라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연락 끊긴 자식이나 친구가 떠오르신다면 오늘 당장 전화기부터 꺼내 놓으십시오.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가 당신 인생의 남은 시간을 얼마나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체면을 버리면 인생이 가벼워집니다. 저는 전북 익산에 사는 70세 유남순입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남 눈치만 보고 산 세월이었습니다. 시집가서 시댁에 잘 보이려 눈치 보고 자식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며 참고 이웃들 앞에선 좋은 엄마, 좋은 아내로 보이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여자가 체면 잃으면 끝장이라는 말을 믿으며 입고 싶은 옷도 못 입고 하고 싶은 말도 삼키며 살았던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남편과 둘이 남겨진 지금 그 체면이 저를 얼마나 무겁게 짓누르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 솔직하게 웃는 얼굴보다 서로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눈빛이 더 많았습니다. 쟤는 아들이 대기업 다닌대. 쟤는 사돈이 의사야. 그런 말들이 오갈수록 저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냥 자영업하고 며느리는 전업주부니까. 괜히 묻지도 않은 말에 답변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를 감추며 살다 보니 어느새 아무도 저를 모르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있어도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외롭고 서럽고 화도 나는데 체면이 무너질까봐. 괜찮아요. 다 좋아요라는 말만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분이 있었습니다. 수건을 머리에 둘러쓰고 운동복에 고무장화를 신은 70대 여성. 처음 봤을 땐 좀 촌스럽다 생각했지만 그분은 너무도 당당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나이 들어서 옷 따지면 뭐예요. 그냥 편하고 좋으면 되는 거지. 그 모습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옷장에서 15년 묵은 한복을 꺼내 봉투에 담았습니다.
체면 때문에 버리지도 못하고 쌓아두었던 물건들, 겉보기 좋아 보이려 애써 꾸며왔던 가식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시장표 바지 하나에 면 티셔츠를 입고 문화센터 수업에 처음 참석했습니다. 그날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좋았고 누구 앞에서 꾸미지 않아도 좋았습니다. 체면은 결국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두려움에서 생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남들 시선에 맞춰 인생을 끌고 가다 보면 진짜 나는 자꾸 뒤로 밀리게 되고 결국 내 삶은 나 아닌 타인을 위한 연극이 되고 맙니다. 노년은 보여주는 인생이 아니라 느끼는 인생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한 벌의 낡은 옷, 작은 단칸방, 자식 없는 명절, 그 어떤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체면을 벗어던진 순간 진짜 나라는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부터라도 물어보십시오. 내가 꾸미는 삶이 정말 나를 위한 삶인가? 그 질문에 아니다라는 답이 나온다면 지금 당장 체면이란 옷부터 벗으십시오.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은 훨씬 더 가볍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네 번째, 후회를 버리면 삶이 단순해집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75세 박재순입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생각이 납니다.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 걸 그랬는데, 그때 그 사람 말 좀 들을 걸, 이렇게 지나간 일을 붙잡고 계속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는 막내딸과 마지막으로 나눈 말 한마디였습니다. 너는 왜 내 맘대로 하니? 부모 말이 그렇게 우스냐? 그 말 이후 딸은 짐을 싸서 서울로 올라갔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6년이 지났지만 딸은 연락 한 통 없습니다. 이따금 딸 생각이 날 때면 식탁에 앉아 혼잣말을 하곤 합니다. 그때 조금만 참고 말했더라면, 그날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그 후에는 마음 한구석에 무겁게 앉아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밥을 먹어도 무슨 맛인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흐리멍덩하게 지나가고 몸은 멀쩡한데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 옆동에 사는 김노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현관 앞에서 자주 마주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갔다가 김노인의 아들이 조용히 중얼거리는 걸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전화라도 한 통 드릴 걸 그랬습니다. 그 한마디가 가슴에 쿵 하고 박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후회하고 있는 게 아니고 후회에 붙잡혀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에게 편지를 쓰기로. 아빠가 미안하다. 아직도 그날 일이 마음에 걸린다. 그래도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한 적 없단다. 혹시 이 편지를 본다면 내가 괜찮을 때 연락 한번 주라. 우편함에 그 편지를 넣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딸이 연락하지 않더라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일은 되돌릴 수 없고 지금을 놓치면 또 후회할 뿐이라는 걸 이제야 뼛속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후회는 과거에 묶인 사슬입니다. 그 사슬을 끊지 못하면 당신의 오늘은 늘 후회의 그림자 속에 갇혀 삽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절대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놓아야 없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말을 스스로에게서 지워 보십시오. 삶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후회 하나를 지울 때마다 하루는 더 가벼워지고 내일은 더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 진짜 평온이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분노를 버리면 건강이 돌아옵니다. 저는 경남 김해에 사는 74세 양해철입니다. 예전엔 성격이 괜찮다는 말 많이 들었습니다. 웃음도 많고 사람 좋아하고 말도 잘 통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집에만 있게 되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화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늦게 차리면 짜증이 나고 손주가 시끄럽게 떠들면 화가 치밀고 TV 뉴스를 보면서도 고함을 칩니다. 혼자 중얼거립니다. 세상 꼴이 왜 이 모양이야? 사람들은 왜 이렇게 물해? 한 번은 식당에서 젊은 직원이 반말 섞인 말을 했는데 순간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 몇 살은 많은데 예의도 없냐? 이 자식아.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가 무서워졌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소주잔을 기울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한 걸까? 도대체 이 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 그러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고혈압 수치가 정상의 2배를 넘었고 간 수치도 이상하게 높아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분노는 심장을 망가뜨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저를 갉아먹고 있던 건 누구도 아니고 제 안에 쌓인 분노였던 겁니다. 그 이후 저는 분노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화가 올라올 때마다 혼잣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넘어가자. 다 늙어서 이러면 뭐하냐. 처음엔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문화센터에서 명상 수업을 듣게 됐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화는 누군가에게 던지는 불덩이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불구덩이입니다.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남에게 화를 낸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서 나를 불태우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분노를 흘려보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내가 화를 낼 이유를 찾는 대신 내가 화 없이 살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제 얼굴이 부드러워졌고 가족들이 말하길 요즘 아버지 표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분노는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깊고 더 무섭게 자라납니다. 그러나 분노를 쥐고 사는 한 건강은 나빠지고 사람들은 점점 멀어지고 결국 혼자 남게 됩니다. 지금이라도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이 화는 내가 지고 갈 짐이 아니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비워지고 당신의 몸은 가볍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6번째, 사람에 대한 환상을 버리면 실망도 없습니다. 저는 대전 둔산동에 사는 73세 이명희입니다. 젊었을 땐 사람을 너무 믿었고 나이 들어선 사람에게 너무 기대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해주면 상대도 당연히 나를 챙겨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친구도 내가 기대한 만큼 돌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친구로 지내던 윤 여사. 같이 시장도 다니고 김장도 나눠 먹고 병원에도 함께 다녔습니다. 정말 친자매처럼 지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 입원했을 때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퇴원 후 왜 안 왔냐고 조심스럽게 물으니 그 사람 말 아유 나도 바빴어. 그런 걸로 삐지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너무 믿었구나. 내가 착각한 거였구나. 그때부터 사람에 대한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딸도 남편도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씁쓸한 체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관계를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무렵 구청 문화강좌에서 심리상담 특강을 들었습니다. 강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사람에게 환상을 갖는 순간부터 실망이 시작됩니다. 사람은 원래 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 내가 만든 기대가 문제였던 거지.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그림 속에서만 달라졌던 거야. 그날 이후 저는 기대를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마음, 자식이 먼저 전화해 주길 바라는 마음, 친구가 먼저 챙겨 주길 바라는 마음을 하나씩 덜어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누군가 안 챙겨줘도 화가 나지 않았고
누가 내 기대를 어겨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관심에도 고마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 이 사람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관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수 있지만 완전히 믿어선 안 되는 존재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고 환상을 지우면 현실이 덜 아픕니다. 노년의 평온은 결국 내가 만든 기대를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누구에게 실망하고 계신가요?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제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그 순간부터 실망은 줄어들고 마음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남은 인생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사람은 챙겨야 할 대상이지 붙들 대상이 아닙니다.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왜 그걸 못 버렸을까입니다. 미련, 자존심, 체면, 후회, 분노, 사람에 대한 환상. 이 6가지는 조용히 당신의 노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씩 내려놓지 않으면 남은 인생도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썩어갑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놓으십시오. 그 순간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